자, 우리가 이제 공부할 수학2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미적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미적분. 미적분이라는 걸 얘기할 텐데 오해가 좀 생길 수가 있는 게 수학2라는 교과목 말고 미적분이라는 교과목이 따로 있지. 알겠죠? 그런데 수학2도 미적분이고요. 미적분도 미적분이에요. 미적분은 어려운 미적분이고 수학2는 쉬운 미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수학2의 옛날 이름은 뭐였냐면 미적분 1이었고 지금 미적분이라고 부르는 과목이 옛날 이름은 뭐였냐면 미적분 2였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미적분이 양이 너무 많아서 한 과목에서 다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반 잘라서 수학2에서 누구나 알아야 되는 미적분을 먼저 가르치고 미적분에서는 이과를 특히 고르는 친구들이 고르는 미적분을 하는 쪽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2를 시작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정말 미적분이라는 거를 공부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미적분이 보통 학생들이 고등학생과 대학생 다시 말하면 수학을 이제 공부하는 그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범위 있지 그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수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적분이다. 알겠죠? 그리고 제일 어렵기도 어렵고 중요하기도 중요하고 되게 많이 쓰이기도 많이 쓰이는 그것의 첫 걸음을 띄는 게 오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적분의 첫이 수학2니까 수학2의 첫 개념 수업인데 첫 개념 수업의 1단원이잖아. 그치? 정말로 미적분을 시작하는 그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수학2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수학2는 이렇게 3개 단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있어요.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공부하고 극한과 함께 연속이라는 녀석을 공부할 텐데 사실 극한과 연속은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단원으로 묶이는 거고 미적분이니까 뭐겠어? 미적분이 뭐냐면 미분이라는 거하고 적분이라는 것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그 둘이 연관관계가 서로 있거든? 그래서 그걸 공부하는 게 미적분이라서 우리는 맨 앞에 그 다음에 미분을 배우고 적분을 배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이는 상호적인 관계라서 수업의 흐름상 적분하고 미분을 해도 되고 미분하고 적분을 해도 돼. 그런데 통상적으로 미분이 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더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미분 후 적분을 하는 수업을 따르게 되고 미분 후 적분을 진행을 할 때 미분을 설명해 나갈 때 극한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알겠죠?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약간 몸풀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몸풀기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비중을 따지자면 뭐 4대 4대 2 정도가 돼야 적당해요. 전체를 10으로 놓으면 얘네가 메인이고 4대 4가 메인이고 요 2가 약간 서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미분하고 적분하고 비교해보면 미분이 더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점점 커지면서 여기가 5가 되고 네, 여기가 3이 되는 쪽으로 가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하나씩 받아갖고 들어갈래? 네, 수트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쪽이 더 커져서 미분이 전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뭐만 공부할 거다? 함수의 극한은 오늘 공부할 거다. 오늘의 목표는 연속은 제끼고 함수의 극한만 먼저 공부를 해볼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미분하고 적분이란 용어는 여러분들이 듣기에 조금 다소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야. 그렇지 않니? 미분이 뭔가 적분이 뭔가는 딱 언어만 들으면 단어만 들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극한하고 연속은 들으면 대충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는데 특히 더 심한 게 함수의 연속이지. 함수의 연속은 뭐야? 연속은 함수가 이어져 있느냐 이어져 있지 않느냐를 물어보지 않겠어? 이 함수가 연속입니다 라고 하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겠니? 이어져 있을 거고 함수가 불연속이다 이러면 연속이 아니겠지. 끊어져 있겠지.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 공부할 함수의 극한은 뭘 얘기하는 걸까? 함수의 극한. 보통 우리가 극한적 상황이다 이러면 뭐 어떤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정말 한계까지 치달아가지고 정말 끝도 없이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지. 함수의 극한도 딱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확실히 좋아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함수의 극한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커지거나 엄청나게 커졌을 때의 결과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한 점을 향해서 가까이 갔을 때를 얘기하거나 알겠죠? 뭐 엄청나게 커졌을 때 극한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 어떤 한 특정한 점을 향해서 엄청나게 가까이 가서 그 극한 각이 고갑되기 직전에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는 게 바로 뭐라고 생각하면 돼? 함수의 극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디어가 더 확장돼서 나오는 게 미분이에요. 미분은 뭐냐면 미세하게 세분화시켜서 따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럼 미세하게 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미세한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뭐라고? 함수의 극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히 예를 들어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원래 예를 들지 않고 함수의 극한을 공부할 때 원래 모든 수학 공부할 때는 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정의부터 시작하는 거거든. 함수의 극한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수업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확률을 배우러 가. 그럼 확률이란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딱 해서 개념이 잡혀야 되는데 함수의 극한은 그렇게 수업을 못해요.
함수의 극한이나 함수의 연속 같은 개념들은 특히 미적분의 기본이 되는 이런 개념들은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 거기도 책에 잠깐 써 있는데 여기 좀 넘겨보시면 14페이지 한번 잠깐 보시면 바이어스트라스라는 사람이 함수의 극한의 개념을 엄밀하게 정의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몇 살이야? 몇 살? 1815년도부터 1897년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1815년도부터 1897년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들아, 수학자 치고 나이가 좀 너무 젊지 않아? 1800년대 사람이면?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봐봐. 솔직히 야, 부모님 다 1900년대 사람이지, 여러분이야 2000년대 사람이지만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다 1900년대 사람이지. 근데 그거보다 조금만 더 가면 바로 뭐야? 1800년대지. 이분은 거의 1900년 다 될 때까지도 살았던 사람이란 얘기야. 그러면 함수의 극한이라는 개념이 대단히 최근에 엄밀하게 정의가 된 거야? 아니면 옛날에 된 거야? 대단히 최근에 된 거지. 자, 사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 중에 뭐 예를 들면 여러분 피타고라스라든지 유클리드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종이가 나오기도 전 시절에 막 모래사장에다가 막대기로 막 그렇게 그림 그리던 그런 사람들이고, 근데 지금 1890 몇 년도에 됐던 사람이 함수의 극한을 엄밀하게 정의했으면 그러면 그 전에는 뭐였다는 거야? 함수의 극한이 엄밀하게 뭔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1800년대 초반 사람들까지는 함수의 극한을 엄밀하게 정의하지도 못했었다고요. 그럼 그 개념이 어렵겠어? 쉽겠어? 어렵겠지. 어려우니까 개념이 정의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뭔 소린가 싶은 거야. 이걸 어떻게 정의해야 올바르게 정의할 수 있는지가 힘들었던 거야.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알겠지? 자,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오고 나서 엄밀하게 정의가 된 거니까 여러분 지금 딱 미적분은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1800년대 중반에나 정의된 어려운 개념을 갑자기 이것이 바로 함수의 극한입니다 라고 설명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뭐야, 저건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건 하지 않고 그래프를 통해서 혹은 예를 통해서 혹은 계산을 통해서 아,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다소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직관을 곁들여서 공부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직관을 곁들여서. 어떻게 공부한다고? 함수의 극한은 엄밀한 정의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한 정의를 통해서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냥 직관적으로 아, 저렇게 된다는 느낌이구나 이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수학은 엄밀한 정의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함수의 극한 파트, 미적분 요 파트만큼은 어떻게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약간 직관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번만 참고 넘어가면 제가 미분부터는 아주 엄밀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쪽 파트는 교육과정 특성상 그 다음에 난이도상 어쩔 수 없이 직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y = x 제곱이 됩니다. y = x 제곱이 돼요. 이런 그래프 하나 있었다고 쳐요. 자, 그랬는데 그럼 여기 있는 점 중에 특정한 점 중에 유명한 점이 1,1이라는 점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x가 1일 때는 y가 1이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x가 1을 향해서 가는 거야. x가 점점점 1을 향해서 가는 거야. 왼쪽에서 가든 오른쪽에서 가든 1을 향하여 가는 걸 말하는 거고 1이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야. 1을 향하여 가고 있어서 아직은 1이 되지 않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y는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y도 1을 향해 가고 얘도 1을 향해 가니까 x가 1을 향해 가면 y도 어디를 향해 가요? 1을 향해 가게 되겠지.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함수의 극한인데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 저는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만 공식적인 기호는 뭐냐면 L 쓰고 I 쓰고 M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리미트. 여기 원래 IT 이렇게 있는 건데 너무 기니까 LIM만 쓴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LIM은 저는 그냥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쓰면 LIM이구나 라고 알아들으시면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쓰게 되냐면 X가 1을 향해 가게 되면 알겠죠? X가 1을 향해 가게 되면 X제곱은 어디를 향해 가게 된다? X제곱이라는 Y는 어디를 향해 가게 된다? 높이는 똑같이 1을 향해 가게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은 1을 향해 가게 된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함수의 극한이라고 한다. 이 녀석의 이런 함수의 극한, 1로 갈 때의 극한은 1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뭐라고 하냐면 얘는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1로 갔잖아. 그래서 숫자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극한 값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극한값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쉽겠죠? x가 0으로 가. 그럼 x제곱은 어디로 가? x가 0으로 가면 x제곱은 어디로 가요? x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는 거니까 요대로 쭉 가고 요대로 쭉 가다 보면 둘 다 어디로 가?
1위로 향해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가? 당연히 0으로 간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함수의 극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만 생각하면 되게 쉬운데 하나의 예를 더 들어봐야 함수의 극한이 엄밀하게 정의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볼게요. x 빼기 1이 있는데 여기에 x 제곱 빼기 1로 나누는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얘들아 다시 이게 의미를 이해할 때는 직관적으로 이해하지만 문제를 푸는 기본 컨셉이 상당히 꼼꼼하고 깐깐하고 엄밀하게 들어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미적분은 잘하기가 힘들어요. 알겠죠? 대단히 12터는 유로 약간 뭔가 쟤는 왜 저렇게 날 까다롭게 12지? 약간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엄밀하고 깐깐하게 따져야지만 맞고 틀리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충 공부하면 다 대충 알게 되는데 그럼 참거진 문제 다 틀리고 계산도 다 틀리게 돼. 아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얘들아 봐봐. 이거 잘 봐. x-1이랑 x제곱-1을 나눈 식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 되게 많은 학생들이 맨 처음에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지우면서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쓰면 틀린 거야. 왜냐면 분모는 뭐라 그랬어?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식이죠. 분수에서 분모는 0이면 안 되는 거니까 이때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x가 1이 아닐 때만. 알겠죠? x가 1이 아닐 때만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만약에 x가 1일 때는 정의가 되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요 녀석은 x 플러스 1인데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x가 1이 아닐 때만 되는 거고 x가 1일 때 뭐라고? 함수값이 애초에 정의가 안 되는 거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0분의 0꼴이잖아. 0분의가 되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이때는 값이 없다고 쓰는 겁니다. 자, 그럼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 1일 때는 원래는 2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2가 없어. 2가 없어. 알겠지? 2가 없고 그 다음 나머지는 x 플러스 1 그래프를 이대로 쭉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얘는 y 이꼴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나왔겠죠. 이렇게 1을 향해 갈 때 골로 가는 그래프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1일 때는 정작 값이 없는 거야. 그런 값은 없으니까. 알겠죠? 자, 그럼 이때 하나 물어보도록 합시다. 이때 리미트 x가 1로 가요. x가 1로 가요. 즉 다시 말하면 x가 1로 왼쪽에서 가든 오른쪽에서 가든 왼쪽에서 가든 1로 가. 그러면 점점 가면서 함수는 어디로 가? 얘가 1로 갔다가 1로 가게 되니까 목적지를 따지면 얘도 1로 갔다가 1로 가게 되는 거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지. 요 위치가 얼마예요? 요 위치는 2가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때도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x-1분의 x제곱-1이 있으면 얘는 뭐라고 쓴다고? 2라고 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그럼 1일 때는 값이 없는데 왜 1일 값을 구합니까? 뭐라 그랬어요? 1일 때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1로 향해 갈 때 나의 목적지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나의 목적지는 뭐야? 2지. 진짜 2에 도착을 해? 안 해? 안 해. 그래도 목적지는 뭐야? 2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함수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성분이 뭐냐면 1로 간다라고 써 있었지. 1로 간다고 써 있을 때 이때 x는 뭐라고? 1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이 아니다. 1에 진짜 가까이 가면서 만들어지는 값을 얘기하는 거지 정작 1이 됐을 때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 되기 직전에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라는 목적지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 함수의 극한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때 이 녀석이 다시 뭐라고? 당연히 똑같이 1하고 2가 둘 다 뭐라고? 극한과 극한값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얘가 극한값인데 얘네들은 극한하고 극한값이 어떻게 돼? 온전히 숫자로 딱 존재하죠. 이렇게 숫자로 존재하는데 이렇게 숫자로 존재한다는 건 뭐야? 향해 가는 목적지가 뚜렷해서 거기를 향하여 가고 있다가 딱 정해진 거지. 그런 케이스를 뭐라고 하냐면 수렴한다 라고 합니다. 값이 존재하는 것. 다시 이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렴한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수렴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수렴한다는 말 들어봤어? 일상생활을 쓸 때 한국에서 수렴한다는 말을 쓰니? 쓰긴 써. 언제 써? 한번 들어본 사람 있을 수도 있는데? 수렴한다. 국어 잘하나 보자. 수렴한다 언제 써? 한없이 가까워질 때 수렴. 야, 그건 너무 수학적이야. 나는 수렴한다를 그런 말로 써. 한없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 수렴한다고 쓰는데 그건 정말 수학적인 표현이고 보통 일상 언어에서는 이럴 때 씁니다. 각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렇게. 이거 뭔지 알겠니? 너네 의견도 모으고 너네 의견도 모으고 너네 의견도 들어보는 거지. 그래서 수렴해가지고 이런 뜻이라고 하고 다 모아놓고 보니까 이제 공통적인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그것을 뜻으로 관철할 때 의견을 수렴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수렴하고 같은 개념이죠. 뭔가 왼쪽에서 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오는 것이 어디로 간다고 한 군데를 향해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 걔를 뭐라고 한다고?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존재하는 걸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반대로 존재하지 않는 건 뭐라고 할까? 존재하지 않는 건
수렴하는 게 아닌 거니까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냐면 발산한다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발산한다. 오케이? 발산한다는 말은 좀 들어보지 않았어? 너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렴. 이거 무슨 뜻이야? 끼가 어때야 돼? 끼가 막 자기 마음속에 꼭 모여야 돼? 아니잖아. 끼가 막 딱 분출해서 막 퍼져 나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렇지? 그럼 그게 뭐야?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팍 퍼져 나가는 거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발산한다고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렴한다랑 발산한다는 뭐야? 극한값이 잘 존재하면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걔를 뭐라고 한다고? 발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세상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고?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함수의 극한의 엄밀한 정의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로 든 함수는 수렴하냐? 맞아. 수렴하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어떤 점에서 수렴합니까? 이렇게. 다시 왜냐면 얘는 보세요. 실제로 1로 갈 때는 어떻게 돼? 1로 갈 때는 수렴하지. 1,1로 가고 있으니까 수렴하지. 근데 그러지 말고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 얘가 x가 점점점 무한히 커진다고 쳐봐봐. 얘도 어디로 가? 무한히 같이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어디 특정한 값을 향해 가는 게 아니지. 그럼 뭐야? 무한대로 갈 때는 수렴하지 않으니까 발산하는 거고 1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수렴하는 거지. 그리고 참고로 얘는 어때요? 얘도 특정한 점으로 갈 때는 다 어때? 왼쪽 오른쪽에서 만나니까 어때? 다 수렴하는 거지. 그런데 무한대로 갈 때는 어떻게 돼? 또 발산할 거란 말이에요. 무한하다는 개념을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거랑 발산하는 걸 얘기할 때는 어때야 된다고? 특정한 값에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요 함수는 x가 1로 갈 때 수렴한다. 혹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 함수는 2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표현들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한 점을 향해서 극한값이 존재하게 답이 나왔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수렴한다. 그렇지 않다면 뭐라고 한다고? 발산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 중에 뭘 배웠냐면 지금 절반의 케이스를 하나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반이 뭔데? 특정한 값으로 갈 때 수렴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거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예도 하나 들어왔네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y = c다.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y = c라는 숫자를 계속 이어진 상수함수가 있었어요. 알겠죠? 그럼 c라는 녀석이 있었으면 얘는 어떻게 되니? 얘는 어떤 값이 존재해도 봐봐. x가 어디로 가도 그 어떤 값으로 가도 a로 가도 어떻게 돼? A로 가도 이 상수 c라는 녀석은 x가 점점 a로 가. 그럼 걔는 어디로 가? 당연히 c로 가잖아. 그래서 얘는 뭐야? c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야? 그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얘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렴한다가 되겠지. 얘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커지거나 점점 커질 때 어떻게 돼?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뭘 넣어도 x가 어디로 가도 A로 가도 B로 가도 D로 가도 무한대로 가도 어디로 간다고? C로 가잖아. 그걸 뭐라고 한다고? 항상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개념이 잡힌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단 여기서 거기 보시면 예제 1번 문제가 하나 있는데 예제 1번은 다 풀기는 조금 시간이 아깝고 예제 1번의 1번 중에 요 얘기만 잠깐 봅시다. 12페이지 보시면 예제 1번에 1번이 있어요. 요거만 잠깐 봅시다. 자, 교재를 보면서 들으세요. 알겠죠?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y는 루트 x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트 x.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x가 어디로 갈 때를 물어봤냐면 4로 갈 때를 물어봤어요. x가 4로 갈 때 그림을 그려보시면 4는 1로 가고 4도 1로 가지. 그러면 4에서는 어떤 값을 향해 가? 여기가 2니까 얘도 1로 가고 얘도 1로 가지. 그럼 y는 어디를 향해 가? 2를 향해 가는 거니까 이건 맞아요. 리미트 x가 4로 갈 때 루트 x는 얼마로 간다? 2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긴 된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봐봐. 잘 들어. x가 0으로 갈 때 루트 x는 얼마로 가니? 0으로 갈 때 루트 x는 얼마로 가니? x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1로 간다는 얘기지. 그럼 값이 어디를 향해 가겠어? 0을 향해 갈 것 같긴 하지.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얘는 왼쪽과 오른쪽이 다 있었잖아. 근데 얘는 어느 쪽밖에 없어 지금? 오른쪽밖에 없잖아. 그럼 왼쪽에서 갈 때는 정의가 돼 안 돼? 정의가 안 돼. 그래서 얘는 0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0으로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왼쪽으로 갔을 때도 어떻게 돼야 돼? 0으로 가줘야 되는데 얘가 0으로 점점점 가까이 간다는 얘기에서 0으로 점점점 가까이 가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얘는 0으로 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이건 대신 어떻게 설명하냐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기다리세요. 알겠죠? 이런 케이스가 바로 뭐야? 특정한 점을 향해서 극한값이 갈 때의 케이스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거기 있는 문제 1번들을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들을 몇 개 풀어볼게요. 예제는 안 풀겠지만 문제들은 하나씩 다 풀어나가는 쪽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완벽한 실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볼 건데, 자, 리미트 x가 1로 가요. x가 1로 가는데 2x-1이 되면 얘가 점점점 1로 갈 테니까 그래프 이젠 그리지 않더라도 바로 1로 간다는 느낌이 오시죠? 그래프 그리면 어떤 점이 있을 거고 1을 집어넣으면 그 값을 향해 갈 거란 얘기죠. 다시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x가 0으로 가. 그 다음에 루트 x 플러스 1이 돼. x가 점점점 0으로 가. 그럼 얘는 어디로 가겠어? 얘는 x가 0으로 하면 얘는 어디로 가겠어? 0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점점점 사라지고 루트 1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럼 답이 1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아까 얘랑은 그래프가 조금 다른 게, 아까 걔랑 그래프의 다른 점이 뭐예요? 전체적으로 x 대신 x 플러스 1로 바뀌었으니까 얼마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 됐잖아?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 됐으니까 이때 얘가 0으로 간다는 거는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는 1로 가고 얘도 1로 가는 거니까 어느 값을 향해 가는 거야? 당연히 1이라는 값을 향해 가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1로 가는 값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3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갑니다. 3번 문제를 푸는데 이게 어려워요. 자, x가 0으로 갑니다. 요런 걸 꼭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x가 있고 x제곱 마이너스 x가 있어요. 요렇게 풀 때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 x로 나누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x가 0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x가 0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알겠지? 0이 아니니까 x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다고. 이렇게 나눠주고 나면 뭐가 되겠어요? x 빼기 1이 되는 거지. 0이 아닌 값이란 말이야. 근데 0을 향해 점점 가. 얘가 0.01, 0.001, 0.0001 하면서 사라져. 그럼 답은 뭐가 되겠어?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단순히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0을 단순히 집어넣었으면 0분의 0이 되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지. 0이 아니니까 일단 지울 거 다 지우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0을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겠죠. 알겠죠? 네 번째 케이스도 같이 갑시다. 네 번째 케이스는 이미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거 뭐라 그랬어요? x가 마이너스 2로 간다고 돼 있어. 그럼 3은 어디로 가? 3은 어디로 가긴 뭘 어디로 가? 그냥 3이지. 계속 3이지. x가 움직이든 말든 3이지. 그래서 답은 뭐야? 그냥 3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는 뭘 배웠냐? 지금 뭘 배웠다고? 마이너스 무한대랑 그 특정한 값으로 갈 때 왼쪽과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배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1번 케이스를 공부하신 건데,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x가 a로 갈 때 fx가 b로 간다는 그런 케이스에 대한 얘기를 공부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가 a로 갈 때 fx는 b로 간다라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겠죠? a로 점점점 가까이 가면 fx는 b로 간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 케이스에서 이제 본격적인 문제로 넘어가게 될 건데, 여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 잘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오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요걸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b가 아니라 무한대다,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다,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런 개념을 잡으려고 지금 두 번째 이야기를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자, 요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때도 똑같이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를 통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를 통해서. 자, y는 x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야. x제곱분의 1. x제곱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어차피 제곱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양수도 양이 되고 음수도 양이 될 거니까 제곱만 들어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와 부호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부호와 상관이 없다. 부호가 플러스든 마이너스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그래프가 되겠어요? x가 양일 때 그래프하고 음일 때 그래프가 둘이 어떻게 돼? 서로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y축 대칭인 그래프가 나올 것이다 라고 고등수학에서 배웠었어야 합니다. 알겠죠? 부호가 상관이 없고 y축 대칭일 거다. 그래서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죠. 점점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디로 가? x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여기가 점점 커지면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하면서 점점 줄겠지. 그래서 얘 0으로 가는 건 맞는데, 거꾸로 x가 0으로 가. 0으로 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당연히 값이 점점 커질 거 아닙니까? 무한히 막 커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쪽만 커지는 게 아니라 x제곱은 y축 대칭이니까 이쪽에도 그래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어디로 가겠어? 얘도 1위로 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알겠죠? 그럼 얘도 똑같이 이렇게 커져요. x가 0으로 가면 두 쪽 다, 양쪽 다 어디로 간다고 값이? 무한히 커지긴 하지. 그래서 얘도 무한히 커져, 얘도 무한히 커지지. 그럼 이때 우리가 뭐라고 쓴다고? 얘를
이때 우리가 뭐라 쓰면 되냐면 x가 0으로 가면 x제곱분의 1은 무한대로 간다 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뭐야?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번역하느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무한대도 위로 올라가는 무한대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무한대가 있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랑 음의 무한대로 구분을 해주는 거고, 양의 무한대로 수렴한다 이런 말은 안 해. 양의 무한대라는 게 뭐야? 점점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x제곱분의 1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 얘들아 정말 중요한 점, 여기서 제가 빨강색으로 써놓은 요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개념을 잡을 때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얘들아 이 무한대라는 거는 점점 커진다라는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지 절대 숫자가 아니야. 그래서 얘는 뭐냐면 실수가 아니다라는 점을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얘가 무한대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 어떤 숫자를 갖고 와도 그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누가 물어본 거야. 얘가 1억보다 커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억보다 커질 수 있니 없니? 1억은 10의 8승이에요. 10의 8승이니까 얘가 뭐가 되면 돼? 10의 4승분의 1 보다만 작으면, 그치? 10의 4승분의 1보다 작으면 10의 8승분의 1보다가 8승분의 1로 뒤집는 거니까 억보다 커질 수가 있지. 얘를 줄이면 얘는 얼마든지 키워줄 수 있지. 억도 넘길 수 있고 조도 넘길 수 있고 경도 넘길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넘겨지는 거니까 이게 뭐라고? 끝도 없이 커진다를 얘기하는 게 뭐야? 무한대야. 그래서 무한대는 수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이 배웠던 수의 계산 공식이 하나도 안 먹힙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무한대로 가는 놈에다 1을 더했어. 즉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살짝 더하기 1을 한 거야. 이렇게 1을 더한 거야. 그래도 걔는 어디로 가? 당연히 무한대로 가게 되겠지. 이렇게 무한대로 가겠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그럼 이렇게 둘이 지우면 1은 0 돼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얘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대 더하기 1은 무한대 이런 식 자체가 성립을 안 하고 그냥 무한대에다 하나 더 더해도 여전히 걔도 충분히 커지는 값이라고 본다 이렇게 하는 거지, 무한대 더하기 2은 무한대 이런 식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무한대는 뭐라고? 실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커진 케이스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값으로 갈 때 극한값을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죠. 자, 요것들이 이해하시면 일단 함수 극한의 첫 번째 단계는 이해를 하신 거고, 자, 문제 풀이로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문제 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에 극한을 조사하시오라고 했는데, x가 어디로 간다고? 당연히 0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x의 절대값분의 1 그래프를 정리를 하실 겁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그럼 얘들아 이거 어디로 가겠니? 이거 어디로 가겠어요? x가 0으로 점점 가면 얘가 0으로 점점 사라지니까 얘가 엄청나게 큰 값이 되긴 하겠죠. 그런데 이 x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 거냐면 원래 x분의 1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생긴 건데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돼요? 음수인 애들이 다 양수로 바뀌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지. 그런데 거기다 다시 마이너스를 때렸으니까 결과가 다시 어떻게 된다고? 음수로 바뀌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런데 x가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면 이 값은 둘 다 밑으로 빠지면서 어디로 간다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문제 2번의 1번이에요.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문제 2번의 2번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 2번의 2번은 x가 마이너스 1로 가요. 마이너스 1로 가는데 x 더하기 1의 제곱을 분의 1로 때려놓고 이 값을 구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거는 이미 배웠는데 방금 전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이 그래프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여기가 무슨 축이었니? y축으로서 여기가 뭐였어요? x 이꼴 0이 되는 값이었죠. 그런데 얘는 뭐야? 얘는 x 제곱 대신에 뭐로 바꾼 거야? x를 x 플러스 1로 바꿨는데 얘들아 x를 x 플러스 1로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 평행이동이 되게 되죠. 얼마큼 평행이동을 시킨 겁니까? 1만큼이 아니고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 됐으면 x 이꼴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로 바뀐 거지. 이렇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로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좌우에서 마이너스 1로 오면 둘 다 어디로 가요? 둘 다 위로 치솟는 건 마찬가지잖아. 그럼 이때는 뭐라고 써야 돼? 여기다가 그냥 무한대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플러스 무한대에서 플러스는 지워도 돼요. 마치 플러스 3일 때 그냥 3이라고 쓰는 것처럼. 알겠죠? 그리고 말로 표현할 때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특정한 값으로 갈 때는 그래프 점점점 향해 가는 놈도 0으로 간다고 해요. 알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 원래 그런 거죠. 진짜 완벽한 사람한테도 뭐라 그래? 완벽하다고 하고, 완벽을 향해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도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거의 왔으니까, 가고 있으니까. 알겠죠?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어디로 가겠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1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1로 가는 거. 그럼 얘도 어디로 가? 당연히 똑같이 0을 향해 가잖아. 근데 재밌는 건 얘가 약간 0보다 어때요? 0보다 약간 큰 값으로 가고 있죠. 0보다 약간 큰 값. 0은 아니고 0보다는 조금 큰 값. 조금이라도 큰 값으로 가고 있고, 얘는 뭐야? 0은 0에서 약간 작은 값에서 0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둘 다 뭐라고 한다고? 그냥 여기서는 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큰 데로 가든 마이너스로 가든 0에서 유지가 되고 있든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0으로 가든 하여튼 우리가 구하는 리미트란 기호는 뭘 보여주는 거야? 최종적인 목적지를 보여주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함수 극한의 엄밀한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걸 바탕으로 문제 3번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에다가 2를 더해놓고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x가 무한대로 가요. 여기가 점점 커져. 여기가 점점 커져. 여기가 점점 커지면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겠지. 그럼 얘는 어디에 가져 있어? 얼마가 돼 있어? 2가 더해져 있으니까 0으로 가는 애다 2를 더했으니까 어디로 가겠니? 2로 가겠다라고 봐도 되겠죠. 이건 좀 이따가 배우는 방법으로 푸는 거고, 원래 이성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제대로 풀자면 이렇게 썼어야 되지.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되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라고. 알겠죠? 그런데 얘가 어디로 가? 1로 쭉 가니까 얘가 쭉 내려가면서 어디를 향해 가게 돼? 2를 향해 가게 되지. 그럼 이 값이 2를 향해 가게 된다. 원래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2로 가면 그 둘이 더해서 어디로 간다고? 2로 갈 거다. 이런 것들을 따로 이론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지금은 원래는 그래프 그려서 푸는 게 맞다. 근데 그리다 보면 좀 귀찮지. 그러면 그냥 배웠다 치고 뭐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런 게 있었던 거고, 두 번째 내용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2번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x 더하기 1에서 절대값을 때리고 분의 1이 됐습니다. 이건 여러분 답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그래프를 그려볼 줄 알아야 되겠다. 그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물론 값을 구해도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여기다 더하기를 때려봤자 마이너스 무한대일 거고, 엄청나게 작은 마이너스일 거고, 거기 절대값 터치면 뭐가 돼? 다시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지. 그럼 플러스 무한대분의 1이니까 답이 어디로 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봐도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푸는 거에 가장 맞는 방법이고, 그냥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하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클 때, 알겠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다고 쳐요. 그러면 안 되지. 마이너스 1일 수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여기가 플러스지. 플러스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기 x축 여기 y축이 있었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라는 선이 하나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그냥 유리함수가 분수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 원래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만 얘가 다시 마이너스로 도로 올라오니까 뭐가 된다고? 다시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졌겠지? 근데 이 상태에서 어디로 가라는 거야? 나보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래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라는 얘기 1로 가라는 얘기지. 1로. 그럼 얘가 어디로 가겠어? 당연히 0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래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거나 숫자를 넣어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을 때는 넉넉하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숫자 중에 거의 가장 큰 숫자,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숫자 중에 가장 큰 숫자인 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 알겠죠? 조. 집에 1조 원 있어? 없죠? 집에 1조 원 있는 사람?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집에 한 1조 원 정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나 참 잘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1조 원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굽신굽신 좀 해보게. 알겠죠? 보통 1조쯤 되면 사실상 무한한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무한한 돈이에요. 왜냐면 1조 원이 은행에 있다. 그러면 연간 이자로 한 200억 정도 나와요. 가만히 있어도. 숨만 쉬고 있어도 200억이 나옵니다. 그게 뭐 유현진 선수라든지 뭐 아니면 뭐 손흥민이라든지 그런 애들이 막 스포츠 선수로서 막 벌어들인 연봉이 그냥 1조 원이 통장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계속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200억을 올해 안에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재산이 무조건 느는 거죠. 흥청망청 1년 동안 돈을 쓴다고 썼는데 200억을 다 못 쓰고 180억밖에 못 쓴 거야. 20억이 남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재산이
자동으로 늘어요. 알겠죠? 그게 1조 원이라는 자산입니다. 그러면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한하다고 생각해도 되겠지. 200억을 얘들아 소비하기는 되게 힘들어. 200억을 뭐 투자할 수는 있겠죠. 건물을 산다든지. 근데 건물을 사면 건물 또 내 거잖아. 건물 팔면 다시 돈이 나오는 거죠. 그거 말고 소비해서 없애버리는 거. 얘들아 하루에 1년에 200억을 쓰려면 하루에 6천만 원을 써야 되거든. 그러면 눈 뜨면 하루에 1시간에 막 몇백만씩 계속 쓰지 않으면 힘들어요. 정말 노력해서 써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모든 사람에게 막 뭘 사주고 다 꺼지라고 하고 나랑 헤어지자. 왜냐면 은혜가 또 남아있으면 안 돼. 다 늘어나니까. 알겠죠? 이렇게 되니까 그게 1조라는 숫자예요. 그럼 1조를 딱 떠올리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1조에다가 마이너스 1조에다가 더하기 1을 했다. 뭐야? 아직도 마이너스 몇 조지. 그치? 거의 되게 큰 수지? 그런 다음에 여기가 뭐야? 다시 플러스로 바뀌면 엄청 조에 가까운 수지? 그럼 무한대나 다름이 없으니까 조분의 1은 얼마라고? 0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 거예요. 요게 마이너스 무한대랑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에 대한 얘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숫자로 갈 때 숫자로 가는 걸 배웠고 숫자로 갈 때 무한대로 가는 걸 배웠어.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무한대로 갈 때 숫자로 가는 걸 배웠으니까 네 번째로 공부할 건 뭐가 남았니? 다시 숫자의 숫자, 숫자의 무한대, 무한대의 숫자. 그럼 맨 마지막에 뭐가 남았어? 이제 흐름상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가 남았죠. 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그래프를 하나 그려놨나요? X3승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놨네요. X3승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고 앞으로 우리 미분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다룰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하나 외워놓읍시다. X3승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요. 알겠죠? 0,0에서부터 1,1을 지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점점 커지고 점점 작아지는 그래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3승은 어디로 간다고?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 얘들아? X가 점점 커져. 거기다 세제곱을 때렸어. 어떻게 돼? 얘도 당연히 무한히 커지게 되겠죠?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엄청나게 작아집니다. 엄청나게 작아지면 얘도 어디로 가겠어? 엄청나게 작아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도 뭐라고 쓰면 돼? X3승은 역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생각하시면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알게 된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극한값 구하는 거 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엄밀한 정의라는 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극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부터 공부할 게 핵심이죠. 자, 요거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좌극한하고 우극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극한과 우극한. 알겠죠?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아까 분명히 제가 뭐라 그랬냐면 두 가지 방향에서 0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했었단 말이야. 그치? 그랬는데 가다 보면 두 가지 방향의 값이 서로 달라지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거기 예를 들어놓은 게 하나 있는데 어떤 예를 들어놨냐면 그래프가 뭐 왼쪽 오른쪽에 그냥 그래프 하나 주고 나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러지 말고 이런 그래프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고 시작해 봅시다. Y는 가우스 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사실 Y 꼴 가우스 X라는 그래프는 가우스 기호 자체가 공식적인 교육 과정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수업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교과서에서는 가우스 X로 설명하지 않았던 거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풀거나 어차피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그냥 내 미적분이 궁금해서 수업을 듣는 거야? 아니면 시험을 잘 보려고 수업을 듣는 거야? 결국 시험을 잘 보려고 듣는 거잖아. 근데 시험 문제를 푸시다 보면 가우스 함수가 되게 자주 나와요. 문제집을 풀 때도 자주 나오고 현실적으로 자주 나오니까 우리도 그냥 미리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가우스 X의 기호의 뜻은 뭐냐면 X보다 X를 넘으면 안 돼요. X보다 크지 않은 X를 넘진 않지만 최대 정수, 그런 수 중에 가장 큰 정수를 얘기하는 걸 가우스 X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우스 X예요. 예를 들어서 몇 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2.7에다가 가우스를 때렸다. 얼마가 되니? 여러분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뻥끗 해봤자 전혀 안 보여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방금 대답할게 안 할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스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얼마가 돼? 2.7에다가 가우스를 씌우면 2.7보다는 크지 않지만 가장 큰 정수는 얼마야? 2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1.3 같은 걸 해볼게요. 마이너스 1.3은 얼마가 돼요? 그러면 이것도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얘보다 좀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는 그런 그래프가 가우스 X 그래프다. 가우스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 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텐데 자, 요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냐? Y 꼴 X라는 그래프예요.
y 이퀄 x라는 그래프를 잘 보시면 얘가 중간중간에 1을 지나고 2를 지나고 3을 지날 때가 있겠죠. 이렇게요. 1,1, 2,2, 3,3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x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가우스를 씌운 순간 뭐가 돼? 다 0이 돼버립니다. 아직 1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빵꾸가 뻥 뚫리고. 알겠죠? 다시 1이 되는 순간에는 다시 1이 됐지만 2가 되기 직전까지는 여전히 1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 파란색 그래프가 진짜 가우스 그래프예요. 여기도 또 2가 되는 순간은 2였지만 3이 되기 전까지는 뭐가 돼? 아직 이렇게 되다 보니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끝도 없이 이어져요. 이게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그래프가 쭉쭉 하고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요. 이해 가십니까?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얘들아, 봐봐. x가 0으로 갈 때 가우스 x 값은 어떻게 될까? x가 0으로 갈 때 가우스 x 값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0으로 가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으로 가는 상황을 살펴보시면 x가 1로 가고 0으로 갈 땐 1로 갈 수도 있는 거고 1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왼쪽에서 0으로 음수였다가 0을 향해서 점점점 갈 때 어떻게 돼? 어떤 값이 나와? 마이너스 1을 향해 가지. 오른쪽에서 0을 향해 갈 때 어느 값이 나와? 0의 값이 나오지. 그러면 좌하고 우하고 서로 어때? 서로 한 놈은 1로 가고 1로 가고 있지. 다른 데로 가고 있지. 그럼 그때 뭐라고 한다고? 극한값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하는 거랑 오른쪽으로 하는 게 다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0으로 갈 때를 물어본 건데 1로 갈 때 다르고 저쪽으로 갈 때 다른 거야.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꼭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음의 무한대로만 발산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극한값이 없으면 닥치고 뭐라고 그냥 발산하는 거야. 선생님, 발산하는 거는 끼를 발산한 것처럼 확 퍼지는 거라면서요. 꼭 그런 건 아니야. 안 그래도 돼요. 그냥 발산하는 거예요.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발산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좀 아쉽잖아. 솔직히 아쉽지. 왜냐면 얘는 1로 가고 얘는 1로 가고 있잖아. 지금. 그치? 양쪽으로 가고 있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쉬우니까 얘를 찢어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x가 0으로 갈 때가 아니라 0 마이너스로 갈 때. 이게 무슨 말이야? 0의 왼쪽에서 올 때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좌극한이라고 불러요. 좌극한. 왼쪽에서 오는 극한이다. 그래서 좌극한이라고 부르고 0에서 올 때 가우스 x는 어디로 가는 거야? 0이 된 게 아니라 0보다 작은 값에서 마이너스 0.1에서 0.01, 0.001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가우스 x는 항상 얼마야? 1이지?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기 때문에 이때는 얘를 뭐라고 한다고?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갈 때 극한값. 알겠죠? 이해 갑니까? 다시 마찬가지로 또 해볼게요. 1로 가는 겁니다. 1로. x가 0 플러스로 가요. 0 플러스. 0 플러스로 가면 뭐야? 얘가 여기서 1위로 가는 거지. 근데 그 값은 항상 어떤 값이었어? 계속 0인 값이었지 않습니까? 알겠죠? 항상 0이었으니까 이때 극한값은 뭐가 되겠니? 당연히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좌극한, 이게 무슨 극한? 우극한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한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우가 서로 다른 값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여태까지는 좌우가 어떤 애들이었어요? 다. 심지어 무한대로 간 애들조차 다 같은 애들이었지.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했어? 극한값이 수렴한다,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극한값 존재한다, 즉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좌우가 다르면 뭐라고 한다고? 수렴하지 그러니까 이때 뭐라고 쓰면 돼? 이때 fx는 어디로 간다고? 1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다시 x가 1 플러스가 아니라 1 마이너스로 갈 때는 어떻게 되니? 1 마이너스로 갈 때는 여기서 1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여기서 1로 가는 거니까 그때 어떻게 돼? 얘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알겠죠? 밑으로 내려가고 있을 테니까 어딜 향해 가요? 목적지가? 마이너스 1 향해 가고 있는 거지. 그럼 이때 fx를 뭐라고 써주면 돼? 마이너스 1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우랑 좌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우랑 좌의 값이 어때? 우극한과 자극하는 값이 어때? 서로 다르니까 1로 갈 때는 그냥 1마 1뿔 치고 1로 갈 때는 뭐야? 수렴하지 않는다. 알겠지?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리미트 기호가 뭔지 이제 계산할 수 있겠어? 예,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얘였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하나만 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예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데 요 그래프는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이 한번 좀 그려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제 2번 하나만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제 2번에 보시면 fx가 이런 말이 나와요. x분의 절대값 x다. 이런 기호가 나오게 됩니다. x분의 절대값 x다. 이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게 자연스럽게 잘 되셔야 됩니다. x가 일단 0일 수는 없죠. 얘 때문에. 알겠죠? 그럼 x가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가 되겠죠? x가 플러스였다고 쳐요. x가 플러스였다고 치면 여기랑 여기랑 둘이 어때? 보겠습니다. 문제 6입니다. 리미트 x = 1에 대해서 구하는 건데 fx의 첫 번째 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x-1의 제곱이고요. 여기가 x-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알겠죠? 이 녀석의 극한값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x가 1로 가면 x가 진짜 1이라 그랬니? 1로 가고 있는 숫자라 그랬니? 1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1에 매우 가까운 값으로 점점점 가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러면 그 순간순간마다 x-1은 0이야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 그럼 나눌 수가 있다고. 둘이 나눌 수가 있으니까 서로 하나씩 지워주면서 얘를 x-1로 바꿔도 되는 거야. x가 1이 아니라는 가정이 깔려 있으니까. 알겠죠? 그럼 x가 점점점 1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점점점 당연히 0을 향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이번 케이스는요. 알겠죠? 이건 잘 지워지니까. 반면에 얘들아 2번은 x가 이번에는 1로 가는데 위에다 x-1의 절대값이 때려져 있고 분모에 x-1 이렇게 있어요. 얘는 뭐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x-1의 절대값이 x-1이 있으니까 뭐야? 1보다 큰 값을 향해 갈 때는 자, 이걸로 일단은 이 첫 번째 주제가 끝났는데 마무리 짓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요건 꼭 명심하도록 하세요.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교과서에서 다룬 내용을 다 설명을 한 건데 요러고 끝내잖아 수업을? 그러면 꼭 요렇게 실수해서 틀린 애들이 꼭 생겨. 어차피 이 중에 몇 명 생길 거야. 뻔히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면 좋잖아. 알겠지? 너네 앞으로 틀릴 예정이라니까? 너네가 처음 배우는 게 아니잖아 이거를. 얼마나 많은 애들이 그동안 선배들이 풀어왔겠어. 근데 맨날 틀리더라고. 미리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어디로 가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 했죠? 맞아요. 0으로 갑니다. 그러면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은 어디로 가요? 그쵸. 이거는 절대 무한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지함수극한이 뭔지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1교시 수업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극한값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